아이고, 빨래도 하나 못 개고. 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당신은 나한테 침짝이야. 퇴직금 없었으면 내가 진작에 내다 버렸어. 이성민 대기업의 부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고 이제 편안해야 할 그의 노후는 아이들이 없는 이 초등학교 당직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것 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가 선택한 이것은 바로 황혼이혼. 그가 젊음을 갈아 넣은 35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침짝이야. 퇴직금 없었으면 내가 진작에 내다 버렸어. 돈을 잃었지만 그는 웃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존중받지 못했던 59세 남편을 짐짝에서 존중받는 학교 수호자로 바꾼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걸고 찾은 자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성민은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대기업의 부장으로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회사의 압박에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일한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소소한 개인연금까지 준비된 노후라고 믿었죠. 이젠 상사 눈치 볼 일도 업무로 받을 스트레스도 없고 아내와 함께 편히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35년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당근 중고마켓에서 상태 좋은 커피 머신을 발견했을 때 아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격도 새 것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새벽 6시 성민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라떼를 만들어 주려고 했죠. 하지만 커피 머신의 그라인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뭐야? 새벽부터 무슨 소리야?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기계를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미안해, 여보. 당신 좋아하는 커피 만들어 주려고 중고로 커피 머신 샀거든.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커피 머신? 그거 비싸잖아. 중고라도 얼마 주고 산 거야? 새 거보다 훨씬 싸게 5만 원 주고. 5만 원? 5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이면 우리 일주일 식비야. 당신 퇴직금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하지만 당신이 커피 좋아하잖아. 매일 카페 가는 것보다 집에서 마시면 오히려 아낄 수. 아끼긴 뭘 아껴. 그리고 아침에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이런 시끄러운 거 돌리면 어떡해? 미안해. 몰랐어. 당신은 생각이라는 게 없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 생각 좀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구박만 들었습니다. 성민은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건데 빨래 좀 건조기에 돌려줘요. 세탁기에 있는 거 응, 알았어. 그냥 건조기 돌리면 돼. 어렵지 않아? 성민은 아내가 나간 후 세탁기에 빨래를 꺼내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안심하며 거실로 돌아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옷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건조기에서 꺼낸 것은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든 울 니트와 블라우스였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내가 아끼던 옷인데.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요. 이게 뭐가 됐어?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옷이라고. 미안해. 나는 그냥 다 넣으면 되는 줄. 당신이 건조기 돌리래서. 그러니까 상식이 없다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뭘 도와준다는 거야.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정말 미안해. 몰랐어. 새로 사줄게. 새로 사. 당신이 뭘로 사? 퇴직금으로?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성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개었는데 어떻게 개는 게 맞는 거야? 아이고, 설명하기도 귀찮아. 그냥 내가 다시 할게. 당신은 손 떼요. 아내의 불안감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정된 퇴직금. 성민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성민은 아내 대신 장을 보고 왔습니다. 당신 퇴직금 계속 까먹는 소리 들려? 장 볼 때 좀 아껴야지. 당신 마트에서 또 비싼 거 샀지? 이것 봐. 이 브랜드 말고 저렴한 거 사라고 했잖아. 이거 1+1으로 살 수 있는데 1,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낭비하면 퇴직금 금방 다 떨어져. 평소에 사던 거라서.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하여간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아? 성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0원, 2,000원 차이로 이렇게 구박을 들어야 하나? 당신은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집에서 놀면서 돈만 쓰니까 편하겠지.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외출도 자주 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를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였지만 성민에게는 늘 소외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성민은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아니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밖에서 돈 쓸 생각은 하지 말고. 성민의 시선은 허공에 붙박인 듯 멈췄다. 방금 들은 말들이 귓가에서 점점 흐릿해지며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하라면서도 돈 쓰지 말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내에게 성민은 더 이상 존중받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돈 못 버는 골칫거리. 그렇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주말에만 겨우 다니던 골프. 그것이 성민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퇴직 후 성민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평일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보다 훨씬 저렴한 평일 요금. 성민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들이랑 골프 가려고 하는데 골프. 지금? 주말보다 평일이 훨씬 싸. 거의 반값이야.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반값이면 얼마인데? 그래도 10만 원은 넘잖아. 그린피에 식대, 카트비 다 합치면 15만 원은 나가겠네. 그 정도는 그 돈이면 우리 한 달 공과금이야. 당신 지금 무슨 돈으로 골프를 쳐? 회사 다닐 때도 아니고. 하지만 나도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 당신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무슨 스트레스야? 친구 만나고 싶으면 돈 안 드는 등산이나 가요. 아니면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고. 등산은 체력이 안 되고, 골프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체력이 안 돼서 골프는 쳐? 골프가 체력 안 드는 운동이야?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자랑이 아니라, 그냥. 안 돼. 절대 안 돼. 퇴직금 아껴서 써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당신 골프채 파는 것도 생각해봐요. 어차피 안 칠 거면서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 골프채까지? 그래, 골프채. 중고로 팔면 얼마라도 되잖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돈. 성민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주말에만 겨우 즐기던 골프. 그것마저 포기해야 하는구나. 알았어. 성민은 친구들에게 골프 약속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공예라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도자기 배워 뭐 할 거야? 퇴직금 아껴야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단기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와요. 문화센터비가 한 달에 3만 원인데, 그 정도도 안 돼?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쌓이면 큰 돈이 된다고. 지금 당신 입장에서 배움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자신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이제는 고장난 기계가 되어 퇴직금이나 축내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커피 한 잔 하고 가. 성민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인사를 하려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아. 나 커피 준비할게. 성민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 있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계속 TV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안방에 있을게. 천천히 있다 가세요. 성민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편하겠어. 남편분이 집에 계시니까. 편하긴. 오히려 더 불편해. 왜? 뭐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돈도 안 벌어오고 밥만 축내고. 안방에 있던 성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으셨잖아. 퇴직금? 그거 얼마나 간다고. 하루하루 까먹고 있는데.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쓸데없는 데만 돈 써. 그래도 남편분이 집에 계시면 외롭지 않잖아. 외롭지 않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평생 남편 뒷바라지,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잖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 요즘.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라도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지금은 집에 있는 남편 눈치 보느라 더 힘들어. 성민은 안방 침대 끝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집,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성민은 벽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무엇을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성민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것에 대해 따지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의 가슴 한복판에 텅 빈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쓸모없어지는구나. 아내는 점점 외출하거나 따로 식사를 차리기 귀찮아했습니다. 나는 당신 밥 차려주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당신은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내가 해줘야 돼. 이제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요. 성민은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아내에게는 불만거리였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성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혼자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 성민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의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안 하면 또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성민은 매 끼니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고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편안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성민은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무엇을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모욕은 아내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에서 찾아왔습니다. 퇴직금만 까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시간만 축 내고 집에 있지 말고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알아봐요. 경비원? 그 말은 성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성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밤낮 없이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존재로만 비하당한 것입니다. 요즘 경비 일자리 많다던데 일당이라도 받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단 낫잖아. 나 35년 동안 부장으로 일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과거에 뭘 했든 지금 돈 못 벌어오면 소용없어.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을 가져오는 수단이었구나. 이제는 그 수단마저 없어졌으니 나를 버려도 되는구나. 성민은 더 이상 어떤 희망의 끈도 기댈 구석도 남아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우리 나이에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당신 연금이랑 퇴직금만으론 부족해. 성민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대 위기는 딸과의 전화 통화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딸.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아빠랑 같이요. 주말에? 글쎄, 성민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빠는 어떠세요? 퇴직하시고 나서. 아이고, 말도 마. 너희 아버지 요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왜요? 뭐가요? 뭐긴 뭐야.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퇴직금이나 축 내고 있지. 성민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한다고 나서는데 빨래 하나 제대로 못 개고 청소하면 더 지저분해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와주긴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내가 평생 이 집안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남편한테 기댈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듣든 말든 사실이잖아. 성민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 너희 집 가면 내 시아버지랑 비교되겠다. 인제 시아버지는 퇴직하고도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시던데. 엄마, 그런 비교는 비교가 아니라 사실이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너희 아버지는 좀 의욕이 없어. 엄마, 저 끊을게요.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민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며칠 후 아내는 친구들과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성민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밥은 알아서 해 먹어. 내가 돌아와서 집이 엉망이면 가만 안 둬. 그래, 조심히 다녀와. 즐겁게 놀다 와. 아내가 없는 동안 성민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 상담, 재산 분할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 나왔지만 상담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발견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성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비원이라도 해. 퇴직금이나 축내고. 돈도 안 벌고 밥만 축낸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사실은 천천히 말씀하세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혼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혼 상담이시군요. 혹시 협의 이혼을 고려하시나요? 아니면 재판 이혼인가요? 협의 이혼이요. 아내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5년 됐습니다. 35년이나 오래 사셨네요. 자녀분들은 계신가요?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결혼했고요. 그렇군요. 혹시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퇴직을 했는데 아내가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황혼 이혼 상담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재산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한 채 있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인가요? 아니요, 제 명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5대5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5대5 절반씩이요? 네. 혼인 기간이 35년이면 법원에서도 기여도를 인정해서 50대 50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합의하시기 나름이지만요. 그럼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실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가지시고 정산하실 건가요? 아마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살 집도 필요하고. 그러시면 아파트 매각 후 현금으로 분할하시면 깔끔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도.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복잡하네요. 협의 이혼이시면 서로 합의만 되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고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숙려 기간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3개월. 네. 미성년 자녀가 없으시면 1개월이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은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성민은 냉정하게 이혼 후의 삶을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을 절반 나누고 집을 팔아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결정을 내리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행 갔던 아내가 돌아온 날 밤 집에 오자마자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야? 설거지도 안 했네. 쓰레기도 그대로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없으니 집이 엉망이네. 하지만 성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결정할 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35년 동안 노력했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퇴직금 포함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당신 지금 미쳤어?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35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 나는 당신에게 돈 버는 기계였고, 이제는 쓸모없는 짐짝이 됐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은 매일 그랬어. 퇴직금 까먹는다고, 쓸데없이 돈 쓴다고,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경비원이라도 하라고 했잖아. 성민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성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짐을 싸서 나와 곧장 원룸을 구했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월세방.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성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성민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공간이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서툰 살림 솜씨로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 흰 셔츠가 하늘색으로 변한 적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밥하는 것도 물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죽이 되고 한 번은 밥알이 익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성민은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성민은 행복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홀로서기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은 컸습니다. 퇴직금을 아껴 써야 했기에 성민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야간 근무가 가능하신가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야간, 밤샘 근무요? 네. 저희는 야간 타임만 구하고 있어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민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밤샘 근무는 자신 없었습니다. 다음은 택배 물류센터였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니 체력 좋은 분 우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당은 10만 원인데 하루 8시간 상하차 작업이에요. 박스 들고 나르는 일이라 체력이 되셔야 하는데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도 하루 하고 도망가는 일이에요. 허리 다치시면 큰일 나시는데 다른 곳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민은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 알바 공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말 근무 가능하세요? 저희는 주말에 사람이 제일 필요해서요. 주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최저 시급이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밖에서 계속 서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사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차 많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대응해야 하거든요. 성민은 좌절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59세라는 나이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야간 당직 모집. 성민은 버스에서 내려 공고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만 55세 이상 우대. 야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월급 180만 원. 성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초등학교입니다. 저 야간 당직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아직 모집 중입니다.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로 오시겠어요? 간단한 면접 후에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짧은 면접 후 바로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경력도 좋으시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은 첫 출근 날 당직실에 앉아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학교. 하지만 그 공간이 성민에게는 평화로웠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이 성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당직 아저씨죠? 우리 학교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성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시 경제 활동을 한다는 뿌듯함과 아이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그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구나. 그리고 아내가 돈 아깝다는 잔소리 때문에 미뤄뒀던 일들,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가락이었지만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당직 수입과 개인 연금으로 생활은 빠듯했지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도 자유로우니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아들, 딸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성민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고 아이들은 성민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아빠,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전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요. 엄마와의 생활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새벽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성민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성민은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잠도 깊게 잤습니다. 성민은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나를 찾아서 다행이다. 성민은 돌이켜봅니다. 퇴직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민의 인생의 주인은 성민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참고만 계신가요? 혹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무슨 스트레스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용기 내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 대사에 가장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극복했다. 지금 황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경제적 준비가 걱정된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은 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댓글이나 숫자 1로 마음을 나눠주세요.